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며 두렵고 경쟁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향하며 시간, 연습, 금욕을 통해 점차 내면의 꽃,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좁고 사소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거나 다음 생에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능하고 둔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에게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은 없는가? 즉, 중심에서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실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영적 삶을 포장해줄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폭정과 독재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틀도록 하는 권위와 폭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소위 영적 권위, 모든 의식, 의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되고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간은 무한하고 측정할 수 없는 실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작용으로 부정한다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이 부정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이해하여 그것을 부정한다면, 엄청난 지성으로 거부한다면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과 주변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존경받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진리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책,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원자에 의해 결코 답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즉 개인적인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정 국가에 살고 특정 문화, 특정 사회, 특정 종교에 속한 지역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역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삶의 광대한 들판의 특정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안에 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작은 조건화된 비참하고 좌절한 존재로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들에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인 복지, 총체적인 고통, 총체적인 혼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고 공격적이고 질투심 많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때때로 기쁨과 애정을 느끼는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증오, 두려움, 온화함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평화 둘 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수레에서 제트기까지의 진보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 지식,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과거의 저장소입니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경쟁적인 문화 안에서 내면과 외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세요. 권력, 지위,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 관계의 모든 형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삶의 장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존재의 거대한 싸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양한 미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것, 즉 죽음과 내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며 그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철학, 모든 신학적 개념은 단지 실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직관,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않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주권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온전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며 두렵고 경쟁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향하며 시간, 연습, 금욕을 통해 점차 내면의 꽃,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좁고 사소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거나 다음 생에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능하고 둔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에게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은 없는가? 즉, 중심에서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실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영적 삶을 보장해줄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폭정과 독재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틀도록 하는 권위와 폭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소위 영적 권위, 모든 의식, 의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되고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간은 무한하고 특정할 수 없는 실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작용으로 부정한다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이 부정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이해하여 그것을 부정한다면, 엄청난 지성으로 거부한다면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과 주변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존경받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진리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책,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원자에 의해 결코 답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즉 개인적인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정 국가에 살고 특정 문화, 특정 사회, 특정 종교에 속한 지역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역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삶의 광대한 들판의 특정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안에 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작은 조건화된 비참하고 좌절한 존재로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들에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인 복지, 총체적인 고통, 총체적인 혼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고 공격적이고 질투심 많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때때로 기쁨과 애정을 느끼는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증오, 두려움, 온화함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평화 둘 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수레에서 제트기까지의 진보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 지식,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과거의 저장소입니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경쟁적인 문화 안에서 내면과 외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세요. 권력, 지위,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 관계의 모든 형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삶의 장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존재의 거대한 싸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양한 미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것, 즉 죽음과 내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며 그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철학, 모든 신학적 개념은 단지 실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직관,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않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주권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있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온전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며 두렵고 경쟁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향하며 시간, 연습, 금욕을 통해 점차 내면의 꽃,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좁고 사소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거나 다음 생에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능하고 둔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에게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은 없는가? 즉, 중심에서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실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영적 삶을 포장해줄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폭정과 독재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틀도록 하는 권위와 폭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소위 영적 권위, 모든 의식, 의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되고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간은 무한하고 특정할 수 없는 실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작용으로 부정한다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이 부정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이해하여 그것을 부정한다면, 엄청난 지성으로 거부한다면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과 주변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존경받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진리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책,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원자에 의해 결코 답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즉 개인적인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정 국가에 살고 특정 문화, 특정 사회, 특정 종교에 속한 지역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역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삶의 광대한 들판의 특정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안에 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작은 조건화된 비참하고 좌절한 존재로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들에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인 복지, 총체적인 고통, 총체적인 혼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고 공격적이고 질투심 많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때때로 기쁨과 애정을 느끼는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증오, 두려움, 온화함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평화 둘 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수레에서 제트기까지의 진보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 지식,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과거의 저장소입니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경쟁적인 문화 안에서 내면과 외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세요. 권력, 지위,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 관계의 모든 형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삶의 장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존재의 거대한 싸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양한 미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것, 즉 죽음과 내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며 그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철학, 모든 신학적 개념은 단지 실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직관,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않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주권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위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온전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며 두렵고 경쟁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향하며 시간, 연습, 금욕을 통해 점차 내면의 꽃,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좁고 사소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거나 다음 생에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능하고 둔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에게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은 없는가? 즉, 중심에서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실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영적 삶을 포장해줄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폭정과 독재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틀도록 하는 권위와 폭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소위 영적 권위, 모든 의식, 의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되고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간은 무한하고 특정할 수 없는 실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작용으로 부정한다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이 부정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이해하여 그것을 부정한다면, 엄청난 지성으로 거부한다면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과 주변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존경받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진리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책,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원자에 의해 결코 답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즉 개인적인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정 국가에 살고 특정 문화, 특정 사회, 특정 종교에 속한 지역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역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삶의 광대한 들판의 특정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안에 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작은 조건화된 비참하고 좌절한 존재로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들에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인 복지, 총체적인 고통,
총체적인 혼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고 공격적이고 질투심 많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때때로 기쁨과 애정을 느끼는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증오, 두려움, 온화함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평화 둘 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수레에서 제트기까지의 진보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 지식,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과거의 저장소입니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경쟁적인 문화 안에서 내면과 외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보세요. 권력, 지위,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 관계의 모든 형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삶의 장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존재의 거대한 싸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양한 미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것, 즉 죽음과 내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며 그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철학, 모든 신학적 개념은 단지 실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직관,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하찮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조건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온전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며 두렵고 경쟁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향하며 시간, 연습, 금욕을 통해 점차 내면의 꽃,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좁고 사소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거나 다음 생에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능하고 둔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에게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은 없는가? 즉, 중심에서 폭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실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영적 삶을 포장해줄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폭정과 독재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틀도록 하는 권위와 폭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소위 영적 권위, 모든 의식, 의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되고 사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인간은 무한하고 측정할 수 없는 실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반작용으로 부정한다면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지적으로는 이 부정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이해하여 그것을 부정한다면, 엄청난 지성으로 거부한다면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과 주변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존경받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단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나 진리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책, 성직자, 철학자 또는 구원자에 의해 결코 답변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만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즉 개인적인 당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정 국가에 살고 특정 문화, 특정 사회, 특정 종교에 속한 지역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역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삶의 광대한 들판의 특정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있지만 작은 것 안에 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작은 조건화된 비참하고 좌절한 존재로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들에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인 복지, 총체적인 고통, 총체적인 혼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고 공격적이고 질투심 많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때때로 기쁨과 애정을 느끼는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증오, 두려움, 온화함의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평화 둘 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수레에서 제트기까지의 진보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 지식,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과거의 저장소입니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전체 역사는 우리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경쟁적인 문화 안에서 내면과 외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세요. 권력, 지위,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 관계의 모든 형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삶의 장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존재의 거대한 싸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양한 미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것, 즉 죽음과 내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며 그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철학, 모든 신학적 개념은 단지 실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건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의식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작용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모든 동기, 의도, 욕망, 쾌락, 두려움, 영감, 갈망, 희망, 슬픔, 기쁨이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활동적인 부분과 잠재적인 부분,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생각, 감정 활동은 표면에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위 잠재의식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특정 직감, 직관,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는 의식의 작은 한 구석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즉 모든 동기, 두려움, 인종적 및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잠재의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그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용어와 표현이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놀라운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요?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않고 어리석고 편협하며 주권화되고 불안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식의 영역, 단지 일부나 조각이 아닌 전체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전체 영역을 완전히 인식할 때는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나누어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만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의 모습, 집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독재적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으로 그를 죽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 조각난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기능과 생각을 조각으로 나눈 뇌가 전체 영역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 전체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 구조, 즉 모든 복잡성을 가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여 모든 생각, 감정, 동기를 하나씩 드러내고 분석하려 한다면 분석 과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아는 복잡한 존재로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원하는, 부인하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다양한 영향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을 때만 자신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설명하거나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모든 주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눈, 귀, 신경,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두려움도, 모순도, 따라서 갈등도 없습니다. 주의는 집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배제를 의미하지만 주의, 즉 총체적인 인식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주변의 색깔, 사람들, 나무의 모양, 구름,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사소한 문제,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 야망에 너무 몰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인도에서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운전사가 옆을 바라보다가 염소를 치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3명의 신사들은 인식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토론하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사들에게 주의의 부족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나 내부 사물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 파리, 나뭇잎 또는 그 복잡성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싶다면 온전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방 안에 있는 뱀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뱀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미세한 소리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주의 상태는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총체가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